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행정법 총론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어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에 있는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문서 규정, 정보공개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상 인정되는 알 권리를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해관계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밑에 네모에 있는 판례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정보공개 대상은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에 요즘은 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인 경우에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뭐냐라고 할 때 판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정보공개 청구인들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고, 그런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초 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새롭게 생산 가공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만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기초 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인데요. 이 원점수 정보와 수험생의 인적 사항이 같이 결부된 경우는 그 원점수 정보와 수험생의 인적 사항을 분리해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원점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정보공개 청구 소송과 관련돼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이 다투어지는데요. 이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 주로 공개 거부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업무 공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이유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정보, 개인적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많이 들고 있는데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많이 쌓여 있는데 쭉 보시면 업무 공정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뚜렷한 논리적 기결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그때마다 법원이 사회 정책적 의미를 고려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 비밀이냐 아니냐 이 경우가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데요. 공익법인의 경우에 90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판례를 보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검색, 관보 열람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의 정당화 사유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해당 정보의 취득, 활용 의사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개 청구하는 것은 정보 공개 청구권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된 여러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 혹은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그 목적이 당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할 목적으로 이런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개 청구하고 광고가 수주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를 취하는 그런 이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이 워낙 다종다양하게 많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신문사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관련 자료의 일체라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내용과 범위가 공개 청구 대상 정보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으로 공개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비공개 요청에 대해서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문서로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결정 문서 통보가 이루어지면 막바로 이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3자가 자기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역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례가 이른바 변호사 시험 성적과 석차에 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변호사 시험 성적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정보 공개는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개인의 성적에 대한 열람 및 정보 공개는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변호사 시험 성적과 관련된 석차입니다. 석차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라 요구해서 지금 1심에서는 승소한 상태입니다. 이 변호사 시험 성적 석차가 정보 공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현재 로스쿨의 서열화가 되어 있는데, 이 로스쿨의 서열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메이저 로스쿨에서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건국대 로스쿨과 같은 마이너 로스쿨에서 그 마이너 로스쿨의 위치를 탈피하기 위한, 그리고 제대로 실력을 인정받기 위한 것은 마이너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성적이 굉장히 좋고 높은 경우에, 메이저 로스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성과가 올라가고 따로 그것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마이너 로스쿨에서 훨씬 더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 시험 성적 석차 정보 공개 청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시험이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의 내용이 특별히 변별력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기본 자격을 측정하는 정도에 그친다면은 석차 공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재 변호사 시험은 굉장히 변별력도 있고 내용도 충실하고 굉장히 공부의 정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변호사 시험 정보의 석차 공개, 성적의 석차 공개는 앞으로 이제 항소심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제도인데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이용보호법, 교육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의 규정이 되어 있고,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또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관리에 대해서 개인이 주체, 즉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정정, 삭제 청구, 처리 정지 요구, 유출 통지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혹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 단체, 회사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이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관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러한 기관, 단체, 회사 등에서 열람, 정정 이런 사실이 있은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통지를 문자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침해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과 관련해서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소비자기본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만 이런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 적격이 제한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행정법 총론 2020년 제1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면 강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오로지 온라인 강의만으로 물론 라이브 온라인 수업도 있었지만은 온라인 강의만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전달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러분에게 행정법 총론에 관련된 내용의 전달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학교에 못 나오고 있는데 이어지는 여름방학 건강하고 보람차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학기 때 행정법 2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